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작년 10월 말에 주문을 했던 신형 카이엔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께 제가 주문한 이 카이엔은 어떤 옵션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추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예요. 재밌는 게 이곳 캐나다에서는 이 매트릭스가 아직 사용 허가가 나질 않았답니다. 심지어 1000불이 훨씬 넘는 이 돈을 추가를 해서 매트릭스 라이트를 옵션을 넣었는데 사용을 못하네요.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나중에 허가가 나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어는 휠 21인치를 선택을 했어요. 앞바퀴가 285 40에 21이고요. 뒷바퀴는 315 35에 21이에요. 올 시즌 타이어고요. 썸머 타이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후회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차피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껴야 더 편하고 좋은데 그 퍼포먼스 썸머 타이어를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옆모습을 보시면 이 윈도우 트림 요게 블랙이고 지붕에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트렁크 열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루프렉에 거칠 수 있는 크로스바까지 포함해서 옵션을 선택한 것입니다. 포르쉐가 써있는 이 포르쉐 가방에 이 크로스바는 넣어져서 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턱이 한 2인치 정도가 이 안에 깊이 있어서 그만큼이 전에 카이엔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좀 넓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루프렉을 검정색으로 옵션을 넣었고요. 이거는 실버로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지금은 새로 추가된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트렁크 뒤에 섰고요. 한번 발을 넣었다 빼보겠습니다. 일단 키 모양이 많이 납작해지고 이뻐졌죠. 이게 파나메라부터 이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911 이번에 992 모델도 이 키 모양으로 바뀌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키를 들고 기존에는 카이엔이나 포르쉐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 옵션이 들어갔어요. 옵션에 정말 인색한 포르쉐인데 이번에는 웬일로 발을 이용해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옵션을 넣어줬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참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머플러가 스포츠 머플러 시스템은 아니고요. 머플러 팁만 옵션으로 선택한 거예요. 굳이 일반 카이엔에 배기 시스템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넣는데, 모양은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이게 스포츠 팁만 들어오는 옵션이고 스포츠 배기 시스템까지 넣으면은 이중으로 된 팁이 아니라 그냥 파이프 하나로 된 팁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 렌즈를 한번 보시면 이게 특이한 렌즈인데, 일반 백업 카메라만 있는 옵션과 360도 서라운드 뷰가 있는 옵션이 렌즈가 달라집니다. 일반 백업 카메라 렌즈는 고정식 그냥 렌즈가 딱 들어가 있는 거고, 이 360도 서라운드 뷰가 있는 백업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가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핸들을 돌릴 때마다 약간의 화면이 움직임이 보일 수 있어요. 사각지대가 좀 더 커버돼서 더 보일 수 있게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진을 넣은 상황에서 핸들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화면을 잘 봐주세요. 핸들을 돌아가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렌즈가 핸들 돌리는 방면 쪽으로 움직이죠. 다시 핸들을 제자리로 오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도 그림자를 보시면 그만큼이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졌다. 그렇죠. 대략 제가 보기에는 2~3도 정도의 꺾임일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더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데보다는 더 좀 먼 쪽으로 시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베이지 가죽을 선택을 했는데, 이 베이지 가죽 이름이 모하비 베이지예요. 모하비 사막에 있는 모래 색깔을 비슷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색깔보다 조금은 더 진한 컬러인 줄 알았어요. 차를 받고 보니까 너무나 밝은 색깔의 베이지 컬러인 거예요. 특히 저희 막내 꼬맹이가 많이 타게 될 뒷자리의 요 밑부분,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 그 도 요 밑에 이 부분은 분명히 며칠 안 지나서 검정색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프로텍트를 할지 지금 살짝 고민이 됩니다. 세차 때 그 커버되어 있는 프로텍트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달려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세차 인스펙션은 다 끝나서 손님한테 인도를 댈 수 있는 상태고, 제가 아직 정식 인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세차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차가 왔을 때 흰색으로 전체 다 커버링이 돼서 오거든요. 근데 그 커버링 되는 게 얇은 부직포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치는 부분이 좀 뿌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새 차 디테일링 할 때 다 없애서 갖다 줍니다. 이런 부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왁싱을 해서 갖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또 아니면 케미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지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컴파운드를 이용한 디테일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케미칼을 이용해서 디테일링을 해서 이 부분을 광이 나게 바꿔서 갖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보면 카이엔 글씨를 띄워버리고 주문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붙이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뛸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웬만하면 안 뛸 예정인데. 네. 이 부분은 요 필름 뜯지 말라고 제가 이거 사실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 보고 뜯으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포르쉐 팀에 디테일하는 그 친구가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포스트잇을 친절하게 붙여놨네요. 네, 이 플라스틱 커버 띄지 말라고. 모하비 가죽을 선택을 하면 스티칭도 이 모하비 가죽 색깔하고 매칭이 되는 스티칭이 들어가고요. 상당히 밝아요. 많은 발자국과 좀 더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장판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냥 종이 같지만 종이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아주 얇은 스폰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밟고 있어도 전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내장재하고 붙어서요. 이 종이는 사실 저는 버리지 않고 가끔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트를 선택을 했어요. 14웨이도 편하게 시트 조절을 할 수 있지만 포르쉐가 다 할 수 있는 기능, 허벅지 부분이랑 이 날개 부분까지 다 조일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장거리 갈 때 그냥 누워서 몸을 시트에 맡겨놓고 약간 기대고 있을 때 상당히 편한 것 같더라고요. 가죽 옵션을 하면 이 부분까지도 다 가죽이 쌓여집니다. 이거는 차를 받고 알았는데 가죽이라도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일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쪽에 없어진 이 크롬 테두리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번에 카이엔 또 최초로 그 기존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 보이시죠? 약간 글씨체는 아우디 글씨체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평선 같이 일자로 흰색으로 싹 그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좀 이쁜 모습으로 다가오네요. 네, 물론 내비게이션 할 때도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떤 거를 더 표시하고 싶은가는 스크린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면 돼요. 이 차는 편의용으로 사서 PSM이죠. 그러니까 파즘이라든가 리어 휠 스티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하지 않았어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도 하지 않았고요.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그냥 기본 성능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카이엔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차가 좀 빨라진 부분은 혹시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재미없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 클로즈 옵션 넣었고요. 옵션을 더 설명을 드리면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라는 걸 넣었어요. 이 패키지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에는 이 패키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파노라마 선루프하고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컴포트 억세스,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앰비언트 라이팅, 오토 디밍 미러,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4존 클라이밋 컨트롤, 뒷자리까지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자리에만 쿨링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힐링 시트는 모든 자리에 다 적용이 되고요. 이게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인데 대략 가격이 한 10,000불 정도 해요. 제가 추가적으로 했던 게 휠 타이어, 머플러, 루프 레일, 트랜스포트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18웨이 움직일 수 있는 드라이버 패신저 시트 조절 장치, 모하비 베이지 가죽 시트,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더 추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옵션이 제가 있는 이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많은 옵션을 넣은 편이에요. 전에도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95,000불 정도가 일반적인 옵션이 선택된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뭐 남들이 잘 선택 안 하는 뭐 소프트 클로즈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포르쉐 코리아 홈페이지를 보긴 했는데 어떤 패키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단편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옵션 가격은 이곳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량 시작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시작 가격도 기본적으로 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 상태로 한국에선 판매가 되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시작 가격이 75,000불인데 75,000불짜리 카이엔을 사면 아무것도 없어요. 컴포트 억세스 기능도 없어서 키도 넣고 시동을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기능까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도 그런 차는 거의 없죠. 보통 한 90,000에서 95,000불 선이다. 한번 여러분도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타고 있는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이 차를 정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고, 롱텀 시승기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그때 놓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연찮게 또 제 차가 이렇게 도착하는 바람에 여러분께 옵션을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드려서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 또 제 차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것도 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쑥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